월북으로 추정이 된다. 월북이라고 볼 수가 없다. 1년 9개월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해경의 수사 결과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네. 이게 1년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 진실이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1년 9개월 전이죠. 2020년 9월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관련 당국의 발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발표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해상 초계 병들까지 전 라인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일반 개인 신분이 감히 이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정부의 국정농단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면 정말 정부 당국의 발표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위원장님.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아까 우리가 같이 화면에서 봤습니다. 최초의 이제 그때 발표 때요. 그런데 지금은 월북 의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뒤집힌 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월북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사망자가 북한 해역으로 간 건 맞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 자진해서 갔느냐 아니면 다른 조류에 휩쓸려서 갔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문제거든요. 그건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했던 일기장도 없는 것이고 네. 또 주변인들이 이 사람이 월북한다라고 힘들어서 간다라고 평상시에 말을 했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도 없어요. 네. 오히려 주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그것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섣불리 추정한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월북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언론에서 그럼 가족들한테 상처가 된다.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예를 들면 구명조끼를 입고 38km 정도를 헤엄쳐서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월북하려고 그랬으면 그 뛰어든 위치에서부터 북한 해역까지 21km 이상인데 직선거리로. 네. 그것을 헤엄쳐 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하냐.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이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사실상 단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보니까 판단한 근거 자료들을 확보해서 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에 대한 번복인 것이지 예.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번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어느 판단이 맞는지 그 어느 판단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면 지금 정부의 판단이 맞는지 지금 정부의 판단 과정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전 정부의 판단이 맞는지 이것들에 대해 또 다른 어떤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지만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책임져야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져야죠. 보시는 건가요? 판단에 이른 근거가 뭔지 예. 그 판단하게 된 이유에 객관적 사실관계 이외에 다른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알 권리를 떠나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의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에 또 다른 어떤 압력이나 또 다른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것은 정말 처벌받아야죠. 예. 네. 명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던 부분 확인이 된다면
관계자 처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윤 변호사님처럼 이제 접근하면은 뭐 그나마 이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전형적인 종북몰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네. 역으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수부가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근거는 왜 밝히고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가 발표를 하고 여당이 받아서 그것을 정치 공세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브리핑 때 월북 의도라고 할 만한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근거는 그럼 뭔가요? 전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과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 흔히 하는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은 여권에 의해서 뭔가 바로 이 종북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저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 그 느낌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공개하지 말아야 될 국가 정보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양보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사실 이거 사실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한 요소입니다. 결국은 그 자료를 오픈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이 국민의힘 쪽에서 끌고 가는 종북 프레임으로 깔고 간다는 데서 굉장히 좀 이 의심이 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해수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확한 경위 파악이 돼야 된다. 그건 감사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당시 이 일이 있었을 때 국회 정보위라든가 국방위 등에서 흔히 하는 대북 특수정보라고 하죠. 특수정보를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거기에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소속 의원님들 뭐 브리핑하시는 거나 인터뷰 보면은 많은 정보를 그때 당시에 그렇죠.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네. 제가 이게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그간에 되짚어 보면은요. 이게 2008년도에 박왕자 씨 그 사망, 총격 사망 때는 상당히 국가가 나서서 그것이 대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떠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중단시켰죠.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된가요? 그때는 또 5.24 조치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UN 가가지고 뭐 결의안 하자라고 이렇게 국제적 공조도 추진했고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총격에서 월북했건 안 했건 간에 국민이 가서 총격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9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안 것은 10시간 이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경과 군과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청와대 이 참모진은 뭐 했다는 거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걸 인지하시고 나서도 유엔 총회에 화상 기조연설을 했어요. 종전선언. 자, 이때 아무런 언급도 없었어요. 물론 사전 녹화됐다고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이 죽었는데. 그다음에 장군 진급식에 아시고도 진급식 때 하시면서 아무 언급도 안 했어요. 이 북한 우리 국민을 철저히 지켜달라 이런 언급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아니 뭐가 성급해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해서 발표를 먼저 합니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국의 이 보수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개별 사항과 국가 정책을 혼돈시켜서 이념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 당시 국가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북 정책 전반을 연결시켜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평화회담을 하고 아주 화해 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교전을 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보의 문제라든가 국민의 이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가 정책이 평화적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을 전 정부에 있었던
대북 평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념적 접근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이념적인 있는 겁니다. 부분을 그러면 이제 제외하고 방금 전에 이제 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2020년 9월 22일 그 당일에 이번을 계기로 이제 감사원이든 뭐 검찰 수사든 했는데 책임자들의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이 드러날 경우 그럴 가능성 혹은 이제 드러났을 때의 그런 처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정보 문제가 사실 가장 정확하려면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북한이 그렇게 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은 제쳐두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과 국방부가 지금 입장이 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요. 마지막으로 밝힐 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북 특수정보망이라든 내용들 이건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록물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네. 현재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왜 변화했느냐. 이거는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우리 국민의 주권을 양도한 그런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4.3, 50년 전 4.3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과거에 이승만 정권하에 있었던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것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영속선상에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과를 한 거거든요.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도 규명이 안 될 때 전 정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오픈해가지고라도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좋아요. 뭐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군이 우리 국민이 살아서 북한 해역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6시간 동안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청와대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송환 요청을 하든가 우리 국민 넘겨다오. 그다음에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북한에 연락도 안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국민은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게 가장 큰 논쟁거리였어요. 뭐 입장이 바뀐 건 이거는 나중에 해명하면 되는 거지만 당장 국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왜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되기 전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지체시킨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명히 이것은 뭐 감사를 하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든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좋아요. 뭐 북한과의 그 어떤 약정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9.19 남북 합의서에 따르면 NLL에서는 서로 적대적 행위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적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뭐 사과나 내지 항의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관계 협력 증진 차원에서도 사과 안 하고 남북 간에 맺은 9.19 남북 합의서에 기여한 적대적 행위에 대해서도 항의 안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항의 안 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너무 거시적이고 크고 이념적인 어떤 큰 추진에 따라서 국민이 희생돼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그 당시 제기되는 이제 거죠. 항의는 했고요. 뭐 북한의 사과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윤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면 저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살피자고 보면 좋은데 근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대통령이 공약했고 여당 대표는 지도부는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이 국익을 위해서 정당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측면으로서 정당한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네, 어쨌든 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이 남아 있죠. 해경이 그렇다면 왜 이런 수사 결과를 바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을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 월북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 수사를 내리기 전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 안 하셨죠? 대통령 선거 직전이고 그 당시에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있었을 텐데요. 네.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했다.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사적 관계에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에 정보위 야당 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그 정보 접근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되네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안이 갑자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오고 바로 받아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신빙성이 없는 신빙성이 주장이다.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 부분이 이제 뭐 세련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해경이 수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인들 진술도 사실은 반영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해경이 판단 근거가 뭐냐면 특수정보 자산을 통해서 얻은 정보일 거예요. 네. SI라고 통화하죠. 네. 그다음에 감청 정보 등. 네, 첩보도 그렇다면 있었다고 그건 누가 하는데. 갖고 있을까요? 군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군의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국가안보실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정보 판단을 하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경 자체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럼 본인이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월북했다라고 수사 결과 발표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SI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네. 부수적인 정황에 불과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경이 없는 정보인 SI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판단했다면 그 정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럼 그 정보에 대한 판단 자체는 누가 했을까라고 보면 저 얘기도 사실은 꼭 무시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정보 판단을 분명히 누군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등이 했을 것이다. 네. 그 정보 판단을 해경에 알려줬을 것이다. 해경은 그 정보 판단 플러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덧대서 그런 월북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다 가능한 것이죠. 네. 해경 차종 개인의 느낌적 느낌이고 흔히 하는 말로 하태경 의원도 그 느낌적 느낌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시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이 들었다고 하는 해경 관계자의 저 말은 그냥 뭐 흘러가는 말 정도. 또는 뭐 그분이 누군가가 느낀 하는 말. 느낌인 거죠. 그분이 느낀 거죠.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신 분, 그 분의 개인의 느낌 정도를 전해 들었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말로서 느낌으로서 전달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에 나름의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 청와대의 지침이 없었더라도 해경에서 정권을 맞추기 위해서 좀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북한과 사이가 좋았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그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진실 규명의 순서와 수사의 순서가 문재인 정부부터 파헤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경과 국방부는 왜 입장이 바뀌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제가 하나 더 떼면 네. 사실은 국방부와 해경이 그 발표 내용이 달랐어야 돼요. 해경은 민간인들을 수사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갖고 월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북한 해역으로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21km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부유물을 안거나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서는 더욱더 헤엄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진 본인이 목적하는 대로. 이게 사실상 38km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신발 놓고 가지런히 놓고 나서 갔다. 그건 자살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굳이 왜 자진 월북이라고 쓰냔 말이죠. 국방부의 그 의견과 비슷하게 국방부라는 것은 나왔다는 게 SI라는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죠. 본인들만의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국방부 이렇게 발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해경은 어떻게 왜 그런 발표를 했죠? 해경이라는 것은 주변인들을 조사했더니 주변인들은 월북할 이유가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해경 입장에서는 월북의 동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발표 내용을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미 또 피해자가 숨져 있고 또 상대방 측은 또 북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실체에 접근하기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토론이 계속해서 이제 길어질 수밖에. 하나만 더 하면 해경은요. 사실은 여기서 수사를 해서 해경이 밝히려는 게 뭐죠? 아니 월북 경위에 대해서 해경이 밝히나요?
군은 밝힐 수 있어요. 근데 해경의 수사 범위라는 것이 뭐 월북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긴 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수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왜 그 수사를 그걸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국회 차원의 상임위 차원의 관계자들 소환해서 또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감사원 감사도 이미 착수가 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또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또 저희가 이 이슈를 짚어보기로 하고요. 짧게 대통령 영부인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요즘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일정 상의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양산에 언제 방문하실 예정이십니까? 수행인원 줄이신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그런 공적 활동을 충분히 저는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런 공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외부 물론 비공개 활동 중심입니다. 그런데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 또 뭐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부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좌하는 그 방식은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키든 아니면 현재 1부속실에 전담팀을 두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조의 일환으로 보고 행보하는 것 같아요. 여러 전직 대통령 여사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이것이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럼요. 또 하나는 그 행보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본인이 집중 조명을 받기 위해서 행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보하는데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탄받아야 될 얘기는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고 뭐 방법을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고 이제 속된 표현하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설에 나오는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께서 일단 뭐 공사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이미지 홍보 정치를 굉장히 잘한다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 때 그 흔히 하는 말로 그 홍보에 관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빨리 국가의 이 기관에 통제된 관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2부속실 이야기도 저는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게 혹시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제2부속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빨리 그 특별감찰관이라든가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어서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짚어볼 내용이 많은데 오늘 못 짚은 내용은 또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